나이가 들수록 묘한 마음이 하나 생깁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놔도 될 나이인 것 같은데, 오히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더 조심하게 됩니다. 괜히 더 바르게 살아야 할 것 같고, 지금까지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스칩니다. 그러다 보면 말은 늘고 설명은 많아지고 스스로를 쓸데없이 바쁘게 만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앞서 나서지 않고 굳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며 삶을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말이 적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이미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더 잘 사는 법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멋있어 보일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지를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나이가 들수록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오히려 조심해야 할 행동들을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걸 안 해서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안 했을 때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것들입니다. 품격은 애써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더 얹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애써 잘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되는 7가지 행동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오해받는 일에 유난히 마음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내던 말 한마디도 이제는 괜히 오래남아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날 대화가 끝난 뒤에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혹시 잘못 전해지지는 않았는지, 괜히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혼자서 되짚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끝난 대화를 마음속에서 다시 불러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 수는 없었을까? 굳이 그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있었을까? 말을 고치고 표정을 바꿔보고 다시 말해보는 상상을 반복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점점 이해받고 싶어지고 오해받지 않으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설명이 늘어납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어쩔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될 것처럼 차근차근 말을 보태게 됩니다.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혹시라도 다르게 받아들일까봐 미리 길을 깔아두듯 설명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명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기보다 더 무거워집니다. 상대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대화의 온도는 조금씩 식어갑니다. 설명이 많아질수록 서로를 이해하는 거리는 좁혀지기보다 오히려 미세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이 진심을 전하기보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말이 되는 순간이 조용히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잘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더 숨게 됩니다. 노년에 필요한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마음입니다. 내 선택을 내가 충분히 납득하고 있다면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오해를 풀어야 할 이유도 없고 모든 판단을 설명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설명은 때로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지만 때로는 관계에 보이지 않는 긴장을 남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설명해야 할 순간과 설명하지 않아도 될 순간을 차분히 가려낼 줄 압니다. 그 기준이 서기 시작하면 말은 줄어들고 대신 태도는 또렷해집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앞서 나서서 해명하지 않고 굳이 자신의 선택을 납득시키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설명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변명 대신 태도로 말합니다. 말이 적어서가 아니라 말이 꼭 필요할 때만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자연스러운 신뢰가 쌓입니다.
오래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선택이 존중받는 이유는 삶의 결이 말보다 먼저 이미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례해지는 것도 아니고 차갑거나 냉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나를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그 시간은 굳이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몸과 태도에 남아 있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말을 잘하는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을 줄일 줄 아는 힘, 설명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그 품격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사람은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줄 말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그저 넘겼던 일들도 나이가 들면 왜 그렇게 흘러갔는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이유와 결과가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무심코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이렇게 했어야 해. 상대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말이지만 그 말이 언제나 고맙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묻지 않은 말일수록 아무리 진심이라 해도 오히려 부담으로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던 사람도 비슷한 말이 반복되면 점점 표정이 굳어집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데 주저하게 됩니다. 도움을 주고 싶었던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관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말이 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여전히 좋은 뜻이라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충고는 상대가 준비됐을 때만 힘을 가집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리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라도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상대가 스스로 묻지 않은 해답은 대개 오래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켠에 이야기해도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길 뿐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가르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삶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용히 옆에 서 있는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신뢰가 생깁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 말 한마디에 무게와 온기가 함께 실립니다. 충고를 줄이면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말할 자리를 비워두면 그 빈자리에 상대의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제야 우리는 상대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조언인지, 아니면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인지 차분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건네는 한마디는 여러 번의 충고보다 훨씬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 말은 해결책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알려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감각입니다. 충고를 아낄수록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됩니다. 그 여백 속에서 노년의 품격은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서운함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무심한 태도, 기대와 다른 반응 앞에서 마음이 상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운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아직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서 생깁니다. 서운함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흔히 그 마음을 바로 말로 옮기고 싶어집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억울할 것 같고 지금 표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무시당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가장 뜨거운 순간의 말은 대부분 날이 서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대에게는 공격처럼 들리고 관계를 지키기보다는 흔드는 말이 되기 쉽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속상함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로 쏟아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속도가 다른 것입니다. 한 박자 늦추는 힘. 그게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능력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두면 마음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꼭 말해야 할 것처럼 느껴졌던 말도 시간이 지나면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말이 되곤 합니다. 그 사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지금 이 말이 관계를 살리는가? 아니면 내 감정을 풀기 위한 말인가? 이 질문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말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감정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모든 서운함을 즉시 해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감정도 많고 시간이 해결해 주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경험해 왔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사라진 관계보다 말 때문에 멀어진 관계가 훨씬 많다는 것을. 그때마다 마음속에는 조금만 참을 걸이라는 생각이 남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지혜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만이 아닙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은 감정을 구분해 내는 안목입니다. 서운함을 바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자신을 억누르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감정을 바로 말하지 않을 때 관계는 더 오래 숨을 쉽니다. 상대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생기고 나 자신에게도 마음을 정리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운 말을 고를 수 있고 어쩌면 말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감정을 없애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서운함을 느끼되 그 서운함에 끌려가지 않는 힘. 바로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 그 차분함이 쌓일수록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비교는 늘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누군가와 나를 겨루려는 마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대개는 무심한 한마디, 스쳐 지나간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자녀 이야기를 듣다가, 다른 사람의 건강 소식을 전해 듣다가, 혹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남의 삶을 바라보다가, 문득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순간, 비교는 이미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처럼 보입니다. 저 집 아이는 잘 됐네. 저 사람은 아직도 정정하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비교는 조용히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누군가의 삶이 좋아 보일수록 내 삶은 괜히 부족해 보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마저 충분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그렇게 서서히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비교는 더 교묘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앞서가야 한다는 조급함은 줄어들지만 대신 뒤처진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 비슷한 출발선에 서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괜히 마음에 걸립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미 걸어온 길보다 아직 가지 않은 길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들은 이 비교의 흐름에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빠를 필요도 없고 앞서갈 이유도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걸어온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속도,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압니다. 그래서 남의 인생을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멈추면 마음은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남의 성과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남의 선택에 괜히 마음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내 하루가 선명해집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내 몸과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비로소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 자기 삶에 대한 감각이 돌아옵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경쟁에서 벗어난 삶입니다. 누가 더 잘 살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누가 더 앞서 있는지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무리 없었는지, 지금의 삶이 나에게 편안한지. 그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미 살아온 시간, 이미 쌓아온 관계, 이미 지나온 선택들을 부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 위에서 남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삶을 존중하는 것, 그게 노년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훨씬 조용해집니다.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지고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에서 노년의 품격은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은 종종 관계를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오래 만났다는 이유로, 함께한 세월이 길다는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정이 들었고 추억이 쌓였고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관계를 계속 붙잡아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도 참고 만나고 돌아오면 지치면서도 그래도 인연인데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얼마나 오래 이어졌느냐보다 지금 나에게 어떤 감정을 남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만난 뒤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괜히 말 한마디를 곱씹으며 집에 돌아오는 길이 무거워지는지 그게 관계의 현재 모습입니다. 시간은 관계를 설명해 줄 수는 있어도 그 관계가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지를 대신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원만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서로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 만날수록 자신이 작아지는 관계에서는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더 이상 상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에 가깝습니다. 관계를 줄인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외로움을 떠올립니다. 혹시 혼자가 되지는 않을지, 주변이 텅 비지는 않을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정리한 뒤에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들고 괜히 신경 쓰던 말과 상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수가 줄어들수록 남아있는 관계는 더 또렷해집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이어지는 인연,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관계만 남습니다. 그런 관계는 많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그 몇 사람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에 필요한 지혜는 모든 인연을 지켜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미 충분히 사람 속에서 살아온 우리는 이제 관계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편안해지는 것으로 선택해도 됩니다. 잘못된 관계를 오래 붙잡지 않는 순간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남은 관계에도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노년의 품격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더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문득 예전 일이 떠오르고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혼자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말끝에 설명이 붙고 설명 뒤에는 변명이 따라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랬어.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지.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변명은 대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옵니다.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고, 그때의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누군가 혹은 나 자신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이야기할 때 자꾸 이유를 덧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설명할수록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끝난 뒤에 괜히 허전해지고 스스로를 다시 변호해야 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지나온 삶은 사실 설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할 판결도 아니고, 옳고 그름을 다시 따져야 할 숙제도 아닙니다. 그저 그 시간 속에서 살아낸 결과일 뿐입니다. 선택이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후회가 남는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해명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미화하지도 않고 변명으로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대신 말없이 받아들입니다. 그 선택도 나였고 그 결과도 나였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에는 설득력이 생깁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삶은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신을 다루는 태도, 실수 앞에서의 반응 속에 지나온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변명이 없는 사람은 자기 삶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잘한 것만 꺼내 보이지도 않고 부족했던 부분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 균형이 사람을 가장 단단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엄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더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 알고 있었고 그만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인정이 시작될 때 과거는 더 이상 설명해야 할 짐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는 바탕이 됩니다. 노년에 필요한 지혜는 과거를 잘 포장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과거를 조용히 내려놓는 힘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고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그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현재에 더 단단히 설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에 자꾸 말로 의미를 붙이지 않아도 그 삶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변명하지 않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드러나는 침착함과 안정감은 어떤 설명보다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노년의 품격은 말을 잘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를 해명하지 않아도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 태도를 갖춘 사람은 말없이도 자신의 삶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사람은 가장 단단하고 가장 품격 있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잘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조금 줄이는 것, 비교를 멈추는 것, 설명과 변명을 내려놓는 것. 이런 선택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은 이런 조용한 선택들에서부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크게 꾸미지 않아도, 앞서 나서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건너왔는지. 말보다 태도가 먼저 전해지고 설명보다 침묵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
단 한 가지라도 마음에 걸린 부분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바꿀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결심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만 줄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내려놓아도 삶의 결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집니다. 품격은 애써 쌓아 올리는 결과가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갖추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은 자리에서 덜 애쓰기로 한 순간에서 조용히 생겨납니다. 오늘도 모든 걸 잘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슨해져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여러 시간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이미 충분한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